현재 중국 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어떨까요? 뭐 중국 경제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는 건 뭐 경험적으로 너무나 자주 우리가 2000년 이후로 이제 많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IMF 극복하고 나서. 네. 그때 만약에 그때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면 네. 한국이 이 정도까지 됐을까라는 의문, 거기에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로도 우리가 한국이 정말 빠르게 돌아왔거든요. 네. 예, 거기에는 중국의 거대한 부양책에 힘을 입었다는 것도 보면 사실인 부분인데 이제는 근데 골치 아픈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예전 같은 사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어느 줄을 서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이건 좀 산업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근데 한국의 입지가 물론 뭐 고래 싸움의 새우의 역할로 늘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새우치고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새우가 덩치가 커졌죠. 그러니까 새우가 중요해진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별의별 혁신 얘기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반도체지 네.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가 없어 자동차 공장이 라인이 멈출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면 반도체라고 하면 한국, 대만이 거의 반도체의 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하고 등을 졌을 때 네. 중국의 노트북은 갑자기 벽돌만큼 두꺼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한국의 디램이나 이런 것들하고 미국하기 안 됐을 때 아이폰이 다시 두꺼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부품을 좋은 걸 납품을 안 하면은 또 그렇게 그렇죠. 네. 지금 사실 TSMC하고 삼성전자 외에는 그 네. 정도의 고퀄리티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네, 파운드리 업체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기술 격차가 쉬운 게 아니라서 네, 그렇죠. 네, 미국이 아무리 설계를 해도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도 예전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에 힘을 쏟는 것도 다 그럴 상황을 읽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진짜 예전엔 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래서 새우지만 이제는 커져서 대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제 크릴 오일이 필요한 거죠. 그렇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가 글로벌 사회 앞으로 누가 패권을 잡을지 이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누가 패권을 잡기보다는 미국의 패권이 한동안은 흔들린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뜬 건 맞는데 네. 그게 미국이 내려앉아서기보다는 유럽이 내려앉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유럽과 중국이 오히려 지금 서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지만 네. 꽤 이제 거의 붙어가는 것 같고 근데 전 이원화를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이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그냥 일체제로 이제 네. 쭉 가왔잖아요. 단독으로 막 예. 움직였죠. 그랬는데 이제는 물론 미국의 패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중국이 나름대로의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뭐 소위 말하는 어려운 말로 뭐 신냉전 체제다라고 하는데 네. 냉전 때 미소의 관계보다는 조금 약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를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그냥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거를 견제하는 거죠. 뭐 이제 약간 경영 기업끼리 막 싸우고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웨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특정 기업들이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고 표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에 넘어가거나 혹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그냥 크게 전 세계는 미국에 있는데 중국 표준을 쓰는 지역들도 꽤 많이 생길 것이고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가 아닐까. 네.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이란 같은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큰 거 하나랑 중국 거랑 이게 두 개 가는데 한국은 이 상황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이런 거죠. 한국은 반도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네.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디램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한국은 중간에서 잘만 하면 꽤 괜찮은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는 약간 양분화되는 느낌을 좀 가져갈 것 같다. 특히 이제 기술 쪽에서. 네. 그쪽 우리나라가 또 중국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쵸. 지금 뭐 1위죠? 국가별로 보면 네. 이제 가장 많죠. 미국보다 네. 더 많이. 네, 알겠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분석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담인데 네. 제가 돈쌤을 보니까 진짜 이 깊이 있는 지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또 그거에 반대로
캐릭터 설정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이렇게 수염도 기르시고 설정보다는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머리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수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캐릭터 설정을 그렇게 아니 뭐 사실 네. 뭐 경제나 뭐 이런 걸 하면 다들 다 와이셔츠에다 이렇게 네. 약간 좀 여의도 사람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 4년 정도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아, 이 의도를 하신 겁니까? 이런 여러 의도를 가지 했기보다는 스타일을. 그냥 그때 있었던 약간 갑갑함에 대한 반발일까요? 아, 그냥 난 내 생긴 대로 살겠다. 아, 독립을 한 이유가 이제 그거였으니까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체형이 원래 그래서요. 아, 근데 저도 그래서 생각한 게 돈쌤처럼 저도 이렇게 수염을 한번 길러볼까 이렇게 특히 생각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게 흔하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그냥 귀하다고 하니까 한번 아, 기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부러 만든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요즘 그런 분들이 여기 채널에 주식 채널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노홍철 씨도 이렇게 아. 수염 기르고 아, 나오고 네. 그 요즘 침착맨 유튜버 침착맨님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수염 길러서 그렇죠. 요즘 네. 경제 주식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니 그게 뜨더라고요 요즘. 요즘 제가 네. 잠깐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한 이틀 누워 있었을 때 또 병실에서도 주식 얘기가 들려요. 아, 네. 아, 커튼 너머로. 근데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주식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옛날 칵테일 파티 이런.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봅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때는 다른 것들이 다 괜찮았는데 주식이 그랬던 거고 네. 지금 주식밖에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 부동산이 막히다 보니까 부동산은 이제 거의 원천적으로 막 세금 뭐 이런 거. 세금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일단은 너무 비싸서 못 사죠. 그리고 대출이나 청약이 사실상 안 되잖아요. 청약은 점수가 네. 안 되고 네. 대출은 40% 나온다 한들 네. 40% 무이자로 빌려줘도 60%가 뭐 서울 기준으로는 뭐 한 10몇 음. 억이면 당장 현금 10억이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네.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아. 그러니까 그냥 먼 이야기가 돼버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들이 다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성장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보다는 그냥 결국에는 그냥 자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접근 가능한 게 주식밖에 없다 보니까 주식의 상대 매력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나는 거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밖을 잘 안 나가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부동산을 하면은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임장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 직접 가서 보고 이런 걸 해야 그것도 되는데. 재밌었죠. 예, 근데 요즘은 잘 안 나가니까 집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핸드폰으로 주식만 하는 이런 것도 왠지 분위기가 다 반영되지 뭐 않을까. 그런 좀 편리해진 것도 있어요. 제가 네. 돈을 쓰고 처음 할 때만 해도 네. 해외 투자 할 수 있다고 그 ETF 설명하는데도 정말 땀을 뺐는데 거의 없었죠. 예. 근데 지금은 뭐 다 국내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이제 해외 ETF를 할 정도니까 해외를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는 같은 값이면 한국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장중 대응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테슬라, 애플 등등이. 네. 그리고 미국 해외 투자라고 하지만 미국 주식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최소 5천 개 넘어가는데 그렇죠.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네. 우리가 하는 건 7개밖에 없잖아요. 뭐. 다 알만한 네. 아마존 뭐 몇 개. 아마존만 저는 아마존은 그나마 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은 뭐 밸류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수익은 올라가고. 근데 다 알만한 기업들 이건 미국 기업이 아니고 그냥 글로벌 기업인 네. 거죠. 이제 그런 데만 너무 좀 치중됐던 건데 이해는 하는 게 아. 작년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 뭐였기 때문에 네. 기술주들이 기술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뭐 엄청나게 좋았던 건 숙명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가 이제 인상이 많이 크게 바뀌었나 봐요. 근데 앞으로도 나쁘진 않을 건데 계속 이렇게 될까, 요렇게 될까가 이제 고민인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국내 주식부터 먼저 좀 기본을 닫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해외 주식으로 네, 일단은 일단은, 나가는 네, 그거를 특히- 권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정보나 언어의 문제도 좀 있으실 거고,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한국 사람 마인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고. 어떤 거 다른가요? 뭐 근데 개미는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비슷해 보이고요. 그쵸, 네.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급하다는 느낌. 그냥 이평선을 보더라도 네. 미국은 뭐 200일선, 100일선 이렇게 좀 네. 세 자리를 좀 본다면 한국은 20일선 뭐 이런 거 5일선이고 5일선이 사실 이평선이 5일선?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 일주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5일이면.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끈하구나. 제 생각에는 그것도 들 생각이 들어요. 게임스탑이 네. 최근에 올랐잖아요.
여기 왠지 한국인의 그 빨리빨리하는 그런 문화가 반영돼서 게임스탑이 네. 급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그 미국 개미들이 한국 개미한테 좀 배운 게 아닌가 하는 네, 와, 생각도 좀 들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잘 없었던 것 근데 같아요. 지금은 미국에. 유동성도 너무 늘었고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너무 늘었기 때문에 음. 이런 해프닝들은 뭐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다. 는 거고 예전에 우리 뭐 2006년 이럴 때가 솔직히 더 과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펀드 중심이었고,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배경이다 보니까 네. 그때보다 열기가 더 뜨겁게 느껴지는데 데이터로 놓고 보면 그때가 더 과열이에요. 그죠. 뭐 PBR이나 아니면 법비 지수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 투자자들의 행동을 수치화하는 것들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 봤을 때 맞아요. 그때는 그때가 더 아직까지는 그때가 더 높습니다. 앞으로 뭐 아. 이게 지금 역전할지 모르겠는데 네. 역전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1년에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추천주 좀 제시 좀 해주시죠. 뭐 추천주라고 하면 지금 뭐 네, 추천 섹터겠죠. 지금은 네. 시장이 너무 완연한 인플레이션 트레이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을 것 같은 주식들이 지금 현재 시장이 좋다는 거고, 네. 이게 적어도 여름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음. 왜 여름이냐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물가에 차지하는 게 기름이지 않습니까? 네, 물가인데 그쵸. 지금 $60가 넘어 있어요. 석유 WTI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물가는 작년 대비니까 작년에는 네. 뭐 순간 마이너스 20달러 넘어간 적도 있으니까 네. 그 기저 효과에 또 그리고 작년을 뺀다 하더라도 60이면은 평균치고는 높은 편이거든요. 괜찮죠. 네. 석유값이. 2014년 이후로 이렇게 60 본 지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분기별로는 6%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시장과 연준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뭐 네. 당장 인플레이션에 한 번 나온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지만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는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적 완화의 비율을 바꾼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그 시장과의 눈치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데, 네. 연준은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모습이 좀 이어지다가 연준이 어느 레벨에 손을 대는지부터는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아. 근데 좀 더 낮은 쪽으로 시장이 생각보다 낮은 쪽에 잡힌다고 하면 또 이제 기술주들이 또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네. 어떤 업종 매수해야 됩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뭐 지금 뭐 업종이라고 하면 네.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산업재, 소재, 에너지, 정유화학. 아. 요즘 뭐 그 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네. 예,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위기가 여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아, 그렇죠. 아까 뭐 석유값 올라간다 하셨는데 이제 네. 그런 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정유주 뭐 이런 것도. 정유화학도 한동안 좋았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주식 투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저한테 최근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지금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냐? 아니면 아, 좀 기다렸다 떨어지면 해야 되냐? 뒤늦게라도 따라가려고. 예, 고민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타이밍 재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안전 마진이라는 거는 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손절을 잘하면 됩니다. 손절 손절사는 몇 퍼센트로 가져가야 됩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네. 업종을 지금 시황이 좋아서 내가 주식을 조금 늘려야겠다 판단을 해서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조선주라고 하죠. 네. 그러면 그 조선주 중에서 현재 한 회사가 네. 선택이 되면 거기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차트잖아요. 아, 네. 차트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차트는 저는 좀 마지막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파동에서 진입 자리하고 이제 나올 자리를 이제 정해야 하는 게 차트인데, 네.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지선에서 한번 산다던가 네. 아니면 저항선에서 돌파되는 게 산다던가 이런 뭐 흔히들 하시는 거래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지지를 못 받으면 빨리 잘라야죠. 음. 그리고 돌파를 하는 줄 알고 샀는데 돌파가 안 돼서 다시 밀리면 또 거기서 잘라야 되잖아요. 본인의 생각과 달라지면 손절을. 그렇죠. 내 생각과 나는 이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시장에서
이게 안 되면 빨리 자르고 네. 나와야죠. 네. 근데 이제 마이너스 한 5% 정도인데 뭐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네. 그게 20-30%로 마이너스로 깊어졌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나쁜 습관이 생겨요. 무조건 버티겠다는 거 같아요. 아, 습관이 또 네. 그렇게 생긴다고. 그러다가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면 그냥 네. 쭉쭉쭉 빠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은 근데 손절을 잘하면 시장이 무너져 내릴지 몰랐다 하더라도 손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현금 비중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으면 되는 거죠. 아. 연준이 적극적으로 연준이 뭐 그 노인네들이 네. 주말에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한다거나 뭐 뭔가 액션을 취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들어가면 되죠. 작년 3월 19일 정도, 3월 네. 23일 그 정도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손절 잘하면 언제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손절 잘하면 개미가 아니죠. 네. 그것만 하면 최소 중수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시대 정신에 맞는 종목을 잘 골라서 최대한 그 파동을 자기 수익으로 가져간다면 이제 계좌의 규모가 확 커지게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깊은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그 거시경제 네. 이야기, 또 주식 얘기, 뭐 투자 얘기, 여러 가지들 말씀 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뜻깊은 시간 가졌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